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삼국지 3편 기전체 정사 삼국지는 잊어라, 삼국지를 꿰뚫는 편년체 실사 삼국지입니다. 제목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삼국지를 깔끔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189년 18로 제후의 난이라고 불리는 원씨 일가의 난으로 인해서 한나라 정권은 붕괴가 됐고요. 그 후 약육 강식의 시대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191년 기주의 태수였던 원소는 주목 도지사급이죠. 한복을 공략해서 몰아냅니다. 이때 원소군 밑에 있던 조조는 기주의 동군에서 흑산적을 격파하는데요. 이 흑산적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205년까지 이어지고요. 205년에 조조와 원수의 하북 쟁패 시절에 조조에게 귀순합니다. 흑산적뿐 아니라 황건적도 201년까지 계속 출현합니다. 191년에 황건적을 가장 크게 무찌른 세력은 공손찬입니다. 공손찬은 유주뿐 아니라 청주, 기주, 연주의 세력을 넓히게 되는데요. 기주와 연주는 약간 일부를 차지했던 것 같고 청주에는 세력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주, 연주, 청주의 주 자사를 파견합니다. 청주에 파견한 자사가 전해라는 사람이고요. 이 밑에 유비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소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쪽의 원술과 북쪽의 공손찬이 동맹을 맺습니다. 원술 측에서는 손견을 내보내고 공손찬 측에서는 공손월을 내보내서 협공을 했지만 원소가 이 방어전에 성공을 합니다. 원술은 또한 손견을 앞세워 형주의 유표를 공격하게 했는데요. 이때 손견이 전사를 합니다. 192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의 황건적이 다시 일어났고 인원은 100만이라고 하는데 과장됐다고 생각되고요. 이 황건적과 연주자사 유대의 싸움에서 유대가 사살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조는 연주 목이 되고요. 황건적까지 토벌을 하면서 청주병 30만을 흡수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과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92년에는 왕윤과 여포가 장안에서 동탁을 주살하나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 곽사의 반격으로 여포가 패퇴하면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주자사 공주는 190년대 초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곽공이 이후에 임명이 됩니다. 193년도에는 북평태수 공손찬이 유주자사 유를 사살합니다. 원소와 같은 케이스죠. 이때 강동의 양주자사 진온이 병사를 합니다. 조조에게 패퇴한 원술은 형주 북부에서 도망쳐 양주 북부 수춘에 자리를 잡습니다. 연주를 차지하고 원수를 패퇴시킨 조조의 다음 상대는 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의 서주를 침공을 했지만 도겸이 성 방어에 집중하는 바람에 조조는 이길 수 없게 됐고요. 초토화 작전을 쓰게 되는데요. 서주의 사람들을 죽이는 대학살을 저질러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습니다. 194년에는 익주의 유언이 사망하면서 유장이 익주목을 잇게 되지만 익주의 북부 한중에서는 장로가 별도로 독립 세력을 이룹니다. 193년에 이어 조조는 서주 2차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도겸의 원군으로 청주에 있던 전해와 유비가 도와주면서 조조는 서주를 얻지는 못합니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한 틈을 타서 연주의 장막과 진궁이 장안에서 도망온 여포 세력과 협력해서 연주를 점령하고 여포를 연주자사로 임명합니다. 도겸에 의해 형식적인 예주자사에 임명되었던 유비는 도겸이 죽자 서주자사로 추대를 받습니다.
손견의 죽음 이후 원술에게 의탁한 손책은 이때 강동 양주를 평정을 합니다. 한 5년여 정도 평정을 하고요. 유요, 엄백호, 왕랑, 화음, 유훈 등이 있습니다. 삼국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195년에는 이각곽사의 내분으로 헌제가 다시 낙양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이동이 1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헌제가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서주 공략은 실패했고 연주는 빼앗겼던 조조가 연주 회복을 하는데요. 여포를 쉽게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여 가량 연주 탈환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소의 도움으로 연주를 탈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년 전에 얻었다는 30만 청주병들의 실체가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서주나 연주에서 소모가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조조에게 패한 여포는 서주 자사로 임명된 유비에게 도망을 갑니다. 양주에서는 손책이 유요를 이겨서 유요가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원술 손책을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유요가 양주목으로 임명이 됩니다. 196년에는 서주로 간 여포가 유비의 서주목 자리를 빼앗아 서주목이 되고요. 이때 헌제는 양봉과 더불어서 장안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조조는 장안으로 가서 헌제를 빼돌립니다. 양봉이 추격해오지만 어렵지 않게 물리치고 허창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 허창은 예주고요. 예주의 서북쪽이 허창입니다. 거의 사주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남쪽으로 해서 황건적 잔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황건적도 토벌을 하면서 예주도 조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유비를 예주목이라고 하고 유예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원술이 자리를 비웠던 형주 북부 남양군을 장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197년 도참사상에 빠진 원술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나라를 중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세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주위의 호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손책마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198년에 이각은 조조가 보낸 군사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옹주의 동쪽이 조조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양주목 유요가 사망하게 되면서 강동의 실질적인 패자는 손책이 되어버립니다. 199년에는 조조가 서주의 여포를 공격해서 처형하게 됩니다. 키 큰 놈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조조는 차주라고 하는 인물을 서주목으로 임명을 하고 돌아갑니다. 192년부터 8년여에 걸쳐서 공손찬과 원소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원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원소가 승리를 함으로써 유주, 기주, 병주, 청주는 원소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원술은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조조가 유비 등을 서주에 파견해서 공격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 공격이 있기도 전에 원술은 객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꿀물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후 유비는 도리어 조조가 임명했던 서주목 차주를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주목에 올라가게 되고요. 197년에 전의와 조왕을 죽였던 남양군 완으로도 알고 있죠. 장수는 항복해서 투항을 합니다. 200년 조조를 배신하고 서주목이 된 유비를 조조가 공격해서 패퇴를 시키고요. 유비는 원소에게로 도망가고 따로 있었던 관우는 조조에게 포로가 됩니다. 200년에 원소가 쳐 내려오는 원소 조조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사실 손책은 남쪽에서 허창을 공격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책은 강동의 지방호족 잔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원소와 조조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연대기별로 조조와 원소가 이기고 올라온 것을 도식화해 봤는데요. 처음부터 살펴보면 187년에 서량 량주자사 경비가 죽습니다. 이후 서량의 마등과 한수가 난을 일으켜서 유주의 병사가 동원이 됩니다. 서량은 북서쪽이고 유주는 북동쪽이죠. 북동쪽에는 오한병들이 있었고요. 이 오한병력들도 동원이 됐으나 그 처우가 좋지가 못해서 불만이 일었고, 이때 장거 장순이라는 사람이 오한 세력을 자극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장거 장순과 오한 세력을 공손찬이 진압을 하지 못했지만 유우가 189년에 진압을 합니다. 공손찬은 191년에 황건적을 진압함으로써 청주를 포함해서 기주, 연주 일부까지 세력권을 넓히게 되었고요. 이에 공손찬과 유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싸웠는데 공손찬이 이깁니다. 그 후에 유우의 아들 유화나 유우의 부하였던 선우보, 그리고 오한 세력의 염유 등과 싸웠고, 여기서도 공손찬이 이겼습니다. 원소를 보면 191년 기주목 한복을 공략했고요. 이때 흑산적과 남용로 일부 세력과도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 여포 등을 받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흑산적 장현 세력과 싸우게 했다고 합니다. 원소는 굉장히 쉽게 올라간 거죠. 원소는 한복에게서 기주를 빼앗고 흑산적도 조조, 여포 등이 싸우게 만들고 굉장히 쉽게 올라갔습니다. 192년부터 199년까지 원소는 공손찬과 싸우면서, 물론 공손찬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유화, 선후보, 오한을 사실 이용한 것도 원소의 작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99년에 공손찬을 죽이고 200년에 있을 관도대전을 준비합니다. 반면 조조는 토너먼트 수준이 아닌 리그 수준으로 1년에 2팀씩 싸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91년에는 원소 밑에서 흑산적과 싸웠고요. 유대가 황건적에게 죽고 나서 황건적을 공격했고요. 193년에는 남쪽의 원수를 물리치고 동쪽의 도겸을 공격했으나 성과가 없어서 학살을 자행했고요. 194년에는 도겸을 재차 침공했으나 전에 유비 등의 원군과 여포가 연주를 점거했기 때문에 다시 회군을 했고요. 그 후로 1년여간 여포랑 싸우면서 거의 패망을 했다가 원소의 도움으로 연주를 되찾았고요. 196년에도 헌제를 빼돌리면서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양봉과의 전투, 예주를 평정하면서 황건적과의 전투가 있었고요. 198년에는 197년부터는 장수와의 싸움, 198년에는 낙양의 이각을 정벌했고요. 199년에는 서주의 여포를 정벌했고, 관도대전이 있는 200년조차도 원수를 잡으라고 보낸 유비의 반란 때문에 유비를 연주에서 격퇴했습니다. 두세 개의 주를 차지하면 굉장히 큰 세력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원을 통일하는 역사가 많은데요. 191년경에 공손찬이 가장 먼저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2개 이상의 주의 세력권을 미쳤고요. 194년경에는 전해와 유비가 도겸을 도우면서 세력이 약화된 청주를 원소가 차지하면서 기주, 병주, 청주에 3개의 주가량의 세력권을 갖게 됩니다. 조조는 가장 늦게 한 2년 뒤 정도에 2개 주 이상을 갖게 되는데요. 195년에 여포로부터 연주를 탈환하고 96년에 낙양에서 헌제를 빼돌리면서 양봉 세력을 물리치고 사주에 어느 정도 영향권을 갖게 되고요.
예주의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예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복양에서 여포에게 패한 시점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조조의 세력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때 원소의 도움을 발판으로 해서 조조는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193년 당시에 서주 대학살이 없었다면 도겸은 그 세력을 강성하게 유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94년 조조와 여포의 싸움에서 도겸이 강성했었더라면 조조의 후방 공격을 안 했을까요? 저 도장깨기 TV의 판단은 서주 대학살을 통해서 서주를 구워놓은 유비가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원소도 이익을 봤죠. 서주를 도와주고 돌아온 청주의 전해를 몰아내고 원소가 청주를 차지했으니까요. 서주 대학살로 조조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서주 대학살을 하지 않았다면 도겸이 약해진 조조를 공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의 서주 침공도 역사서에서는 도겸이 조조 쪽을 먼저 공격해서 반격으로 공격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조도 미래를 알 수 없었겠지만 이 서주 대학살로 인해서 조조는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원 후 200년 대략적인 수치로 따져봤을 때 원소는 4개의 주를 가지고 있고요. 조조는 5개의 주지만 옹주도 반쪽이고요. 사주의 낙양도 불탔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서주도 대학살과 민심이 조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5개의 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마등, 유장, 장로, 유표, 손권보다는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의 승부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191년에서 280년, 90년 중 10년의 기간이지만 내용은 사실 3분의 1 이상의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걸 대충 말해보면 그 후 200년부터 209년까지의 10년간의 기간도 삼국지 3분의 1 느낌이고, 적벽대전 이후 70년간이 3분의 1 느낌입니다. 그만큼 이 삼국지가 이 앞부분의 20년의 내용들이 흥미진진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국지 4편 관도대전부터 적벽대전까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삼국지의 전체적 흐름을 감 잡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다른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